요즘엔 집안 인테리어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시공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계약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계약금, 자재비 등 업체 요청대로 3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한 달 반이면 끝난다던 공사 일정은 계속 미뤄졌습니다. 4~5주면 끝난다던 공사가 거의 석 달로 연장되면서 B씨 가족은 한 달 동안 호텔에 머물러야 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볕든공간입니다. 오늘은 조금 사기에 대한 인테리어 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저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뉴스로 많이 듣고 접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더욱 잘 알게 되고 있는데요. 이런 인테리어 사기를 조금이나마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, 물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있거나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인테리어 사기를 예방하거나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사기 유형이 있고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, 인테리어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지 그 목적을 알 필요도 있습니다.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, 인테리어 사기치는 업체들은 첫 번째로 금전적인 것과 돈에 관련된 것이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공사에 대한, 중간에 공사를 안 하고 도망을 간다든지, 이런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, 공사를 못 한다거나 시공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별개로 다뤄볼 거고,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해 드릴 거는 이제 돈과 시공에 대한 걸 얘기해 드릴 텐데,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돈과 시공에 대한 건 연관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이 피해를 제 생각에는 완전히 100% 없앨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전혀 들지는 않기 때문에,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돈을 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그러면 이 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방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시공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제공받는 서류들로만으로도 충분히 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뉴스 내용을 들어보면은 계약금 얼마를 줬는데 공사도 하지 않고 도망갔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, 계약금 얼마를 줬는데 공사는 얼마 하지도 않고 도망갔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. 첫 번째 내용은 어쨌든 돈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이 돈에 대한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제 계약서 쓰시는 것부터 이제 공정표, 그리고 공사 내역서까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총 공사 금액이 1000만 원짜리라고 했었을 때, 여러분들은 대부분 계약금을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제 생각에는 공사 금액이 1000만 원 기준으로 했었을 때, 그래도 초반에는 좀 공사를 하기 위한 자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 들어도 한 30%? 많아야, 정말 많으면 40%까지 받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물론 이 30%, 40%를 업체에 줄 때 이제 공정표라든지 공사 내역서를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죠. 이 30%, 40%를 줬었을 때 이 포함된 공사 내용이라든지 자재가
내역서에는 얼마 정도가 포함된 내용이고 공정표를 봤었을 때 30% 40%가 어느 정도의 공사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인지 여러분들은 체크하셔야 됩니다. 이 부분만 체크하더라도 그 다음 뭐 지급일이 되었을 때 이 공사가 이만큼이 진행됐고 이만큼의 소모를 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. 제가 생각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안 해서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뉴스에서 봤었던 건 계약금으로 7천만 원을 줬는데 공사를 대충 하다가 업체들이 이제 아예 안 나와 버리는 거죠. 계약금을 7천만 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계약금이 30%라고 했었을 때 30%를 7천만 원으로 잡으면 그 공사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7천만 원을 업체를 줬다라고 하면은 너무 과도하게 계약금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큰 공사 규모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계약금 7천만 원이 30%다 라고 하면 총 공사비는 얼마가 될까요?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총 공사비가 많을 거라고는 전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단순히 계약금 자체를 많이 준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계약금으로 이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당한 계약 금액을 책정하시고 이 책정한 뭐 30%든 40%든 이 금액에 맞는 내역서를 꼭 확인하셔서 어느 정도의 공사까지의 금액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일정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금액인지를 확인하시고 꼭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30%라고 했었을 때 이 금액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업체와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금 이제 금액을 좀 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. 그건 뭐 업체와 충분히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대부분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업체와 계약을 하시거나 뭐 동네 뭐 인테리어 업체와 만나가지고 공사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사기라고 누가 생각을 하고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겠습니까?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그 업체와 계약을 하실 땐 계약서라든지 그런 걸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대비를 할 수 있는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30%도 사기를 당할까봐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10%씩 쪼개고 드리는 방식으로 하면은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업체한테 떼일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겠죠. 물론 피해를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공사를 아예 안 해야죠. 업체를 이제 신뢰를 한다라는 전제하로 업체와 협의를 잘 하셔서 그 금액을 잘 쪼개시고요. 쪼개셔서 이제 공사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시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. 이 금전적인 것과 공사에 대한 거는 연관성이 아주 크다고요. 이 두 가지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대부분들 업체가 어떻게 이제 뭐 서류를 제공해 드리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급 방법을 그나마 이제 뭐 세분화해서 이제 고객분과 대화를 하고요. 당연히 견적서 들어가고 견적서에 맞는 공정표도 진행을 해 드려서 뭐 500만 원이라고 했었을 때 뭐 처음부터 철거공사 뭐 설비 전기공사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진행 과정은 뭐 철거가 들어가고 뭐 전기 설비가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공정표도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추가적인 지급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런 것들이 뉴스로 너무 대두화되고 있기 때문에
저는 이제 업체들도 이것들 어쨌든 저희도 이제 고객과 이제 일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고객이 좀 더 안심하고 공사를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, 그리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공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객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,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초반부터 금전적인 걸 요구하지 않고 충분하게 협의를 한 끝에 계약서, 뭐 중도금, 잔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,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금전적인 걸 최소화하려면은 처음에 업체와 계약을 하실 때 계약 금액을 좀 최소화하고 거기에 맞는 공정표라든지 견적서는 꼭 받으시고요. 업체가 중간에 이제 뭐 계약금을 받고 중간에 도망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 좀 최소화할 수 있고, 뭐 계약금을 주고 나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한 상태에서 뭐 나는 금전적인 손해가 크게 없지만 업체가 공사를 안 하고 도망간다라는 거는, 이 부분은 이제 뭐 이런 서류상으로 대비를 할 수 없는 경우니까 이런 거는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중요한 포인트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글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타 외적으로 좀 더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 부분들은 저희 카페를 통해서 꼭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뭐 사기를 안 당하려면은 이제 가장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 선정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기 전에는 꼭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뭐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중요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공사 전 뭐 서류 준비라든지 그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네,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안녕.